히로세 유코, 일본 최고 검찰청의 자문법의학자. 누구보다 이성적이지만 단 하나의 감정만큼은 숨기지 못했다. 바로 한국에 대한 증오였다. 7년 전 여동생 유키는 한국 유학 중 의문사했다.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라는 조사 결과. 그러나 언니 유코는 끝까지 믿지 않았다. 아니야. 유키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그런 유코에게 날아든 통보. 이번 독극물 사건 한국 국과수와 공조 수사를 시작합니다. 유코는 마지못해 서울로 향한다. 그녀도 몰랐다. 그날부터 진실의 문이 열릴 거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감동 배틀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같이 사연 들어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사랑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날 이후 나는 한국을 미워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시체를 살펴보는 일이 내 일상입니다. 히로세 유코, 일본 최고 검찰청 자문법의학자로서 나는 언제나 냉철함을 유지했죠. 감정은 사건 해결에 방해가 될 뿐이니까요. 하지만 단 하나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 대한 증오였어요. 7년 전 그날,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동생 유키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한국 경찰은 유키의 죽음을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믿지 않았어요. 유키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동생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습니다. 한국 유학을 떠날 때도 눈을 반짝이며 꿈을 이야기했죠. 그 아이가 갑자기 자살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 경찰의 조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건 형식적인 대답뿐이었어요. 심지어 유키의 소지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어요. 한국의 부실한 수사 시스템, 외국인에 대한 무관심 같은 제목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혐오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의 수사 시스템은 조작과 은폐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유키의 차가운 몸을 안았을 때 나는 맹세했습니다. 절대 한국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요.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면 유키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묻혔고 내 여동생도 그렇게 사라졌죠. 그렇게 7년이 흘렀어요. 그날 부장검사가 내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코 선생,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한국과 공조 수사를 시작합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부장검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내 독극물 사망 사건이 3건이나 발생했어요. 용의자는 한국인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국과수와 함께 수사해야 해요. 거절하려 했지만 부장검사의 다음 말에 멈칫했습니다. 한국 국과수의 디지털 포렌식 실력이 세계적이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먼저 협조를 요청했어요. 일본 최고 검찰청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다니 믿기 힘든 일이었죠. 마지못해 수긍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냉소했습니다. 한국의 수사 능력이라니, 내 동생의 죽음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한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받아들며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밟게 될 그 땅, 유키를 영원히 잃은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이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유키의 작은 사진을 넣었어요. 유키야, 언니가 이번에는 진실을 찾아낼게. 약속할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내 마음속 깊이 봉인해둔 상처를 열게 될 거라는 것을요.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찾는 한국이란 나라.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푸른빛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 순간에도 유키의 미소가 겹쳐 보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국과수 직원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히로세 선생님, 환영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왔습니다.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가 낯설었죠. 내 선입견과는 달랐으니까요. 공항에서 국과수까지 이동하는 차 안에서 그는 한국의 통합수사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증거 수집부터 분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일본의 시스템과는 다른 점이 많을 거예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국과수 건물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죠. 직원들의 친절함도 이상할 정도였어요. 마치 제가 적국에서 온 사람이 아닌 귀빈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김서훈 박사가 나를 주 담당자로 맞이했습니다. 히로세 선생님,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진실을 밝혀봅시다. 그의 진지한 눈빛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히 닫아걸었죠. 한국인을 신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회의실에서 사건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박하준. 서울대 출신의 유학생으로 현재 일본 도쿄대학에서 화학을 연구 중인 27세 남성이었어요. 일본 내 독극물 사망 사건 3건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죠.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어요. 몸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은 매우 희귀한 것으로 일반인이 구하기 어려운 종류였습니다. 독극물 전문가인 나조차도 분석에 어려움을 겪었던 물질이었죠. 박하준의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왠지 모를 불쾌감이 들었습니다. 지나치게 차분하고 똑똑해 보이는 눈빛이 거슬렸어요. 그 눈빛, 죄책감이 없어. 진짜 범인일지도 몰라. 제 감정이 섞인 말을 무의식적으로 내뱉었습니다. 김서훈 박사는 그저 담담하게 자료를 계속 설명했어요. 박하준 씨는 현재 구금 상태입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 기소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히로세 선생님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박하준의 이력을 살펴보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유키와 같은 학교에 다녔던 인물이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유키가 다녔던 학교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김서훈 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키라면 혹시 히로세 유키 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7년 전 사고로 돌아가신.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았기 때문이겠죠. 그 순간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유키의 죽음과 이번 사건이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증거물을 살펴보며 내 마음은 이미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박하준이 범인이라면 유키의 죽음에도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증오의 감정이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습니다. 연구실에서 증거물을 분석하는 내내 한국 국과수팀의 능숙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일본보다 한 단계 앞서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유키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날 수 있을까요? 증거를 분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박하준을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해 모든 정보를 꼼꼼히 살폈어요. 그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유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게 옳지 않다는 양심의 소리가 들렸지만 증오의 목소리가 더 컸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독극물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녔어요. 마치 뭔가를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일본에서 가져온 자료로 수사 주도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내가 직접 분석한 독극물 데이터를 회의실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 성분 패턴은 박하준의 연구실에서만 추출 가능합니다. 그가 범인임이 분명해요. 단정적으로 말했죠. 하지만 김서훈 박사는 내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히로세 선생님, 이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내 분석이 틀렸다니요? 한국 국과수팀이 기술적 오류를 하나씩 지적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들의 분석 장비와 기술이 더 정확했던 거죠. 내가 놓친 미세한 독성 패턴까지 발견해냈어요. 설마 내가 틀렸던 걸까? 처음으로 자기 의심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유키의 사진을 보며 무너졌어요. 내 확신이 흔들린다는 것은 유키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객관성을 잃은 건 아닐까?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국과수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김서훈 박사가 미소로 맞이했지만 그의 친절함조차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그들의 팀워크와 겸손함이 오히려 내 오만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새로운 증거 분석 결과 독극물의 출처가 박하준의 연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선입견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유키에 관한 트라우마가 폭발했어요. 회의실을 뛰쳐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서훈 박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알아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무너졌습니다. 국과수 CCTV 복원실에서 박하준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복원 기술이 놀라웠어요. 흐릿한 영상도 선명하게 만들어냈죠. 그때 모니터 화면에 익숙한 장소가 보였습니다. 유키가 다녔던 대학교였어요. 이건 기술자가 실수로 잘못된 파일을 열었던 겁니다. 7년 전 유키 사건의 CCTV 영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옛날 사건 파일이 섞여 있었네요. 기술자가 당황했지만 나는 영상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유키는 기숙사 옥상에 있었어요. 울타리 너머로 별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취해 있던 건지 비틀거렸죠. 그러다 발을 헛디뎌 추락했어요. 자살이 아닌 안타까운 사고였던 거예요. 유키야.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7년 동안 품어온 증오와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한국 수사관들이 조작했다고 믿었던 결과가 사실이었다니.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이었습니다. 김서훈 박사가 조용히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히로세 선생님, 우리는 모든 사건의 증거를 7년간 보존합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의 말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의 밤거리를 걸었어요. 내 마음속 증오가 사라지자 이곳의 풍경이 달리 보였습니다. 유키가 이곳에서 행복했던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국과수로 돌아가 박하준 사건에 새로운 마음으로 접근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증거만 바라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독극물 패턴이 박하준의 연구와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진실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 국과수의 디지털 화학물 분석 시스템으로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어요. 독극물 성분에서 특이한 촉매제가 검출됐습니다. 이 성분은 일본 내 보건연구소에서만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김서훈 박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범인은 일본인이었던 거죠. 곧바로 일본 측에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일본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건연구소 실험실 직원인 타나카 켄지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피해자들과 개인적 원한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한국 덕분에 놓칠 뻔한 진실을 잡았습니다. 일본 경찰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내 편견이 없었다면 더 빨리 범인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석방된 박하준을 만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김서훈 박사는 내게 말했어요. 히로세 선생님은 진실을 찾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게 전문가의 자세죠. 그의 따뜻한 격려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국과수 팀과 마지막 회의를 했어요. 이제 그들은 적이 아닌 동료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과학수사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술력뿐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이 있었죠. 이번 사건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종종 우리의 편견 너머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내 상처를 열었지만 동시에 치유해 주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박하준의 석방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나는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려 했지만 김서훈 박사가 내게 손짓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진실을 찾는 여정이었으니까요. 무대 위로 올라가자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히로세 유코입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순간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일본 기자들의 놀란 표정이 보였습니다. 진심을 담아 계속했어요. 제 선입견으로 무고한 사람이 의심받았습니다. 한국 국과수의 뛰어난 분석 기술이 진실을 밝혀냈어요. 말을 마치자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일본 뉴스를 보니 보수 언론에서 나를 비난했어요. 일본의 자존심을 팔아넘긴 법의학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매체들이 진실 앞에 겸손한 과학자라고 평가했죠. 호텔방에서 유키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언니가 진실을 알게 됐어. 이곳에서 내가 행복했다는 것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떠나기 전 김서훈 박사가 한국 법의학 학술지를 건넸어요. 함께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의 제안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증오는 나를 가두고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한국은 내 상처를 열었지만 동시에 치유해준 곳이었어요. 3개월 후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일과학수사 교류회에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았어요. 김서훈 박사와 국과수 옥상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은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을 직시할 뿐이죠. 김서훈 박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이 나를 구했네요. 제 삶도 신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교류회에서 일본과 한국의 법의학자들이 활발히 토론했어요.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분석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다리가 되어주길 바랐어요. 박하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국과수 연구원이 되어 있었어요. 유코 선생님, 그때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도 진실을 찾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김서훈 박사와 함께하는 공동 연구도 시작했어요. 양국의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분석 방법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였어요. 유키의 학교도 방문했습니다. 예전에는 원망의 눈으로만 바라봤던 곳이었죠. 이제는 유키가 행복했던 흔적을 찾고 싶었어요. 교수님들은 유키를 밝고 열정적인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은 기술을 넘어선 가치였어요. 정의와 회복이 공존하는 문화,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1년 후 유키의 묘지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 따뜻한 기억이 더 컸어요. 이제야 알겠어. 내가 있던 그곳, 한국은 틀린 곳이 아니었어. 한일과학수사 협력 프로그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내가 제안한 프로젝트였어요. 양국의 젊은 법의학자들이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배우게 될 거였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자고 제안했어요. 제목은 진실의 온도, 내가 만난 한국. 내 경험을 통해 두 나라의 과학수사 시스템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하준은 국제 포럼에서 발표하는 능력 있는 연구원으로 성장했어요. 우리는 가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6호 선생님, 언젠가 일본에서도 강연하고 싶습니다. 그의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어요. 한국은 이제 내게 다른 의미였습니다. 단지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키는 나라.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나라였어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주치는 시민들과 눈인사를 나눴어요. 이제 내 마음속에는 증오 대신 존경과 따뜻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유키가 사랑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내게도 특별한 곳이 되었어요. 증오는 우리를 눈멀게 하지만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을 오가며 가교 역할을 할 겁니다. 유키의 기억을 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내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진실의 온도는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따뜻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을 향한 증오로 얼어붙었던 한 여성이 결국 그곳에서 진실과 회복을 마주하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상처까지 따뜻하게 품어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